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창원에서 승강기를 타려던 30대 2명이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출입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건물 1층에서 남성 3명이 승강기를 기다립니다. 출입문이 열리자 2명이 먼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를 따르던 1명은 구조를 요청하러 다급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출입문은 열렸지만 승강기가 내려오지 않아 앞섰던 2명이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30살 윤모 씨는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일행조 마지막 신고자가 엘리베이터 문만 열리고 엘리베이터 기계가 없다고 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부산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탄 70대 남성이 승강기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추락사했고, 창원에서는 승강기에 갇힌 남성이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한 직후 승강기가 39층까지 치솟아 충돌하는 등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이용자 과실이 전체의 60%로 가장 많고 보수 부실 20%, 관리 부실 7% 등입니다. 사용자들이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기대는 등 엘리베이터 문에 절대 충격을 가하지 말아야 되고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을 실시한 다음에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70여 건의 승강기 사고로 17명이 숨지고 172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 지역에 이틀 연속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때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곳곳에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은 마른 논에 문을 대며 가뭄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흙이 바짝 메말라 만지면 부스러질 정도입니다. 이 주변 농가에 2만 천여 톤의 농업용수를 제공하던 이 저수지는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모내기를 끝낸 논도 말라가긴 마찬가지. 소방차가 출동해 긴급 급수에 들어갔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5월 24일 날 숨었는데 지금 날까지 참 한 번도 물이라 하는 건 안 들어가 봤습니다. 자식 배고픈데 밥 주는 거 하고 그 심정 이렇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직 모내기도 하지 못한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뜨겁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물 증발이 엄청 빨리 되거든요. 잘 안 되는 거죠. 폭염 경보와 주의보 등 폭염특보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뭄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경남 전체 조수율도 50.3%로 평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7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대책. 때이른 무더위에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물 확보를 위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사천의 한 골프장이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사천시가 하천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골프장을 고발했습니다. 사천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농수로를 막아 물을 쓴 혐의로 곤양면 타니CC 골프장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니CC는 지난달 중순쯤 허가 없이 농수로를 막고 하천수를 끌어다 골프장 용수로 사용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처음 탄 택시기사를 상대로 음식과 술값을 대신 내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44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진주에서 택시를 타고 창원 마산 어시장에 도착해 횟집과 노래방 등에서 50만 원을 쓴 후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면 돈을 주겠다며 기사가 결제하게 한 뒤 약속한 택시비 20만 원도 함께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가 창원시의 39사단터 개발 예정지에 복합 대형 쇼핑몰을 건립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치권도 유통공룡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세계 측이 750억 원을 주고 사들인 옛 39사단터 상업용지입니다. 신세계는 이곳에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건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 간부들이 경기도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1호점을 사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복합 쇼핑몰 입점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스타필드 입점이 단순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신규 인력 창출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상권 하나로 인해서 3만 명의 실업자가 도로 양산될 수 있다. 왜?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규제 의지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약자가 이제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스타필드에 의해서 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미 다음 달에 수도권의 스타필드 유통 실태를 현지 조사한 뒤 8일쯤 창원시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상공인 연합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출마 후보에게 스타필드 진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기로 해 벌써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1단계 확장 공사에도 이미 한계치를 넘은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혼잡 폐기를 위한 2단계 증축 정부 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실한 증축안으로 인해 실제 터미널 확장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대기실은 평일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선 터미널 이용객 수는 815만 명. 이달 말 1단계 확장 공사가 끝나지만 수용 한계가 630만 명에 불과해 혼잡은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신공항 건설로 중단됐던 국제선 터미널 2단계 증축 용역을 지난해 말 재개해 다음 달 완료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는 시설 증축안이 없다고 최근 국토부 관계자가 실토했습니다. 공항 운항 제한 시간을 줄이는 등 운영 시스템만 바꾸겠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는데 저희들 부산시 입장은 용역에서 기본적으로 국제선 여객 터미널이 확충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기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등 정치권도 국제선 터미널 확대만이 답이라며 새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급속한 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터미널 확장 2단계 공사는 시급하게 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의 시행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 문제를 새 정부가 관철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성훈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더운 남서풍까지 불어오면서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구름이 지나면서 햇빛을 조금은 가려주겠는데요. 현재 폭염특보는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는 상태로 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는 기압골이 지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남해안 지역도 약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을 비롯한 남부 지방에는 높은 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창녕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합천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해상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 남해 동부 해상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쯤이나 돼야 진정되겠고 일요일에는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선박 블록 조립업체인 대원기업이 용접원 10명과 단순 사상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용접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대우조선 협력사 광명기업이 공작기계 설치와 정비 일을 할 작업자 2명을 뽑습니다. 학력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체 태윤기업이 단순 사상원으로 10명을 뽑습니다. 학력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3호가 단순 사상원으로 10명, 취부사에 투입할 10명 등 모두 20명을 모집합니다. 삼성중공업협력사 도장 피막 처리업체 용성기업이 도장기 조작원으로 5명을 뽑습니다. 장애인 병용 채용으로 장애인을 선발 우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남적 민간 아파트에 최근 1년간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5월 말 기준으로 797만 9,4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보다는 0.71%, 전년보다는 1.56%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은 2,112만 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은 984만 7,2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읍면 가운데 60% 정도가 1년 동안 출생신고자 10명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의 지난해 출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함양군 서하면에서 출생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경남적 읍면 196곳 가운데 60.7%인 119곳에서 10명 이하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인구 절벽 문제가 지방 소멸에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적 근로자의 주당 근무 시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남적 근로자는 평균 한 달에 184.4시간을 근무해 충북 185.6시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평일 휴식 시간도 3.7시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과 생활 시간과의 불균형이 특히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